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자 합니다. 엊그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법사위원회에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문회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십니다. 선서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좀 자세히 보아야 될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또한 그 모든 것에 그러니까 공정한 심판장으로서 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검찰총장의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판사들이 있지만 판사 쪽에서는 판결의 문제고 여기는 조사관 또한 기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 검찰들의 수장인 윤석열 후보자를 심사하고 또 그가 정말 그 적격자인지 그런 심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김진태 국회의원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 청문회에서 계속적으로 그 질문을 하는데 질문 중에 내용이 참 암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에 윤우진이라고 하는 용산 세무서 서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무서 서장이 비리로 인해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요? 도망을 가게 됐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추궁하는 가운데에 경찰들이 가서 이 윤우진 세무서장을 잡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뭐라고 그럴까요? 구속이 되지 않고 계속 반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런가? 그때 당시에도 조사를 했지만 다 무혐의가 나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비리도 그렇고 그렇게 수고해서 경찰들이 수고해서 가서 잡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잡아올 때는 어떤 근거나 내용들이 많이 조사가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구속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의문점이 있다 싶었는데 요번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그때 당시에 상당한 위치에 있었고 연관성이 있는 걸로 보아서 아마 검찰총장 후보 측에서 후보자로서 상당한 거기에 대해서 추궁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그대로 직설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윤우진 이 사람이 있는데 변호사를 소개했느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했죠. 또 다른 의원 장재원 의원도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아마 오후 내도록 실강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 와중에 김진태 국회의원이 이제 밤늦게에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된 그 동기가
너무 뭐라 그럴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물으니까 저도 봤을 때, 저 사람이 뭐 저 정도 대답을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갑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김진태 의원이 밤늦게에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질문을 하는데 이때에 뭐 5번인가 6번인가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 6사람이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근데도 아니라고 했는데 밤늦게 윤석열이 석인데 성이라고 잘못 써있네요. 윤석열 검사총장 청문회입니다. 그때에 이제 뭐라 그럴까, 질문을 했는데 김진태 자유당 국회의원이 질문했습니다. 또 물었더니 아니라 그러게 합니다. 그때 이제 뭐라 그럴까, 녹화된 7년 전에 녹화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녹화됐으니까 그때는 현장감도 있고 그때는 사실관계였고 그때는 뭐 잊어버렸다 이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했더니 아니라 하길래, 그래서 김진태 국회의원이 이 동영상을 음성을, 전화통화한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검사입니다. 잘못 쓰였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이낙연 변호사를 유승민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소개를 시켜줬죠. 우리 중국 연구하나 막 나가는 이남에서 보고, 문재인 과장 한번 만나봐라. 네가 만약에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설명을 했으면 네가 더 도와드리는 거 아니냐? 자, 이와 같이 시인하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사장이 총장 후보자로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저는 참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더 황당한 것이, 이 윤석열 지검장이 변호사를 소개를 해줬다, 안 해줬다, 뭐 이렇게 실강의가 있다가 이 음성이 나오니까 이제 시인을 하고 또 넘어가서 바로 뒤따라 김진태 국회의원인데 변명하는 걸 한번 보세요. 물론 뭐 이게 상임위니까 상임위에서 변명하는 거지만, 항에서 변명을 하는 거지만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 보고 내가 변호사를 선임시켜준 사실은 없다고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형제들이 한 거라고. 윤대진 검사를 좀 보호하려는 마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자기가 소개는 했지만 선임은 안 했다는 거죠. 이 앞에서 지금 현재 혹시 이낙연 변호사를 유승민 씨한테 소개를 시켜줬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죠. 문재인 과장 한번 만나봐라. 네가 만약에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설명을 했으면 네가 더 도와드리는 거 아니냐? 여기서는 분명히 소개시켜줬다 그랬죠. 소개. 그러니까 여기에 뒷편에서는 뭐라 그랬냐, 저 보고 내가 변호사를 선임시켜준 사실은 없다고.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형제들이 한 거라고. 윤대진 검사를 좀 보호하려는 마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는 소개는 시켜줬지만 선임은 하라고 안 했다, 선임은 안 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면이고, 윤석열 위에 여기에 변명으로 일관했다라고 제가 붙여놨죠.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검찰총장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검사 조사받다가 이렇게 거짓말이 들통났으면 그 사람은 아마 개심죄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자, 제가 변호사법을 봤습니다. 변호사법 제36조에 보면은 재판, 수사기관, 공무원 사건 소개,
금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 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라 친족인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소개 알선이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앞에 소개했는 거나 선임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소개했다고 했으니까 변호사법 위반이죠. 그렇죠? 소개, 알선. 이것도 또 뭐라 그럴까,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하고 뭐 또 다른 변명의 소개가 있을까. 본인이 소개해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여기 보니까 외외 조항이 있는데, 민법 767조에 따라 그랬는데, 이거는 예외 조항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면은 이제 또 달라지는 거죠. 이런 소개를 해줘도 뭐 설사 내가 이런 공무원이나 수사기나 재판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개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민법 제767조의 친족의 정의라고 했는데,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그랬어요. 배우자나 혈족이나 인척, 친족은 소개해줘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걸리니까 그 다음날 윤대진이라고 하는 검사가 내가 소개했다, 내가 선임하도록 해줬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이 윤대진과 윤우진은 형제간입니다. 친형제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 후보도 형제인 줄 알았더니 형제는 아니고, 여기에 윤우진과 윤대진만 검찰 형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법에 따라서 보면은 배우자, 혈족, 인적이니까 요거에 해당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검사로서 잘못했다 해가지고 물러나는 거는 모르지만, 만약에 윤대진 검사가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검사지만 추궁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예외조항 767조에 의해 가지고 면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므로 과연 윤석열 이 검찰총장 후보가 변호사법 위반이냐 위증이냐 이거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소개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변호사법도 위반되었고, 그 다음에 위증, 그거는 수차례 물었기 때문에 변호사 소개한 일이 없다 했기 때문에, 소개했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거는 한 자리에서 두 마디를 했기 때문에 위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또한 법리적으로 어떻게 살펴보느냐 하는 데 따라서 또 틀고, 그때 상황에 대해서 또 틀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호사법 제36조에 나와 있는 소개 알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선임하고는 관계가 없대요. 선임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변호사를 소개했냐 안 했냐, 또 그 사람이 검사적 지위, 공무원적 지위, 수사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냐 없었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또 잠시 이분이 수사기관의 지위를 놓았는지 안 놓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본인은 알고 조사해보면 금방 나오겠죠. 그래서 소개 알선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는 저는 이렇게 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냐.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이 된다면 우리는 나라 자체가 불행한 것이 아니냐,
국민들의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 변호사법 위반이다, 위증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진 사퇴를 종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가 정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면 좀 더 깊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낮에 아니다 계속 그러는데 마지막에 그 음성 파일을 틀었는데 맞다, 소개해줬다. 그리고 나서 바로 또 뭐라고 하냐, 선임이 안 됐으니까 자기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참 나라가,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말했듯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